네, 서울시를 승리로 이끌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님과 서울 지역위원장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지역위원장님들 뵈니까 승리를 위한 진심과 이 열정이 느껴집니다. 이 열기대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시련은 이 성공의 척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딛고 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신 송영길 후보님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당 부활의 상징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우리 당의 여러 지도자들께서는 모두 역경을 딛고 승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그 우직한 충심 이것이 서울 시민들께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 신화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길 후보님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당은 물론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선거입니다. 취임도 전에 벌써 이 불통, 무능의 상징이 되고 있는 이 불안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또 국회 제1당으로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어떻게 하면 희망으로 바꿔 드릴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 분점, 또 정치 개혁, 이런 과제를 쭉 추진해온 우리 당이 강력한 자치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역균형 발전 시대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디로 폭주할지 모르는 이 중앙정부 를 제대로 견제하고 이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길 후보님은 우직한 황소 같은 이런 정치를 해온 분이시고 당이 힘들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이 난관을 헤쳐온 이 분이십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정말 온몸을 바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치는 이런 열정을 통해서 우리 이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열정으로 서울 승리 반드시 이뤄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후보님 필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부터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짧게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시간입니다. 겨우 28일 남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힘을 합친다면 28일은 시민들이 다시 우리 민주당에 관심을 가지시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정권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자치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빼앗긴 서울시장도 되찾아야 합니다. 저도 온 힘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송영길 화이팅 다 같이 외치고 오늘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영길 화이팅! 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와 협치 파괴 그리고 연이어진 몽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그런 개혁 과제를 책임있게 완성했듯이 이제는 책임있는 지방정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에서 치러지는데 보궐선거 치른 지 딱 1년 이후에 또 있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더 이상 우리 민주당의 믿는 구석이 아니게 됐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매서운 평가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겸손하게 민심을 받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선택받으려면 10배, 20배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원내에서도 서울 시민께 희망을 드리는 입법 정책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입법과 예산, 또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종합적인 대책을 정책과 함께
마련했으니 이를 통해서 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선 공통 공약도 기초연금 인상이나 소상공인 채무 재조정, 청년 희망 계좌 신설과 같은 것을 선정해 놨고 이것을 또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역대급 무능 인수위가 국민 신뢰를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약을 폐기했다가 여론에 밀려 다시 바로잡는 등 인수위의 공약 뒤집기에 속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당선인은 향후 5년의 국정 비전과 민생 대책은 팽개치고 전국을 돌면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손잡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노골적 선거운동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 당과 송영길 후보님 그리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이 한 몸이 돼서 반드시 서울 탄환 이뤄낼 수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우리 후보님과 또 당대표 후보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과 함께 단결과 화합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온 뒤 땅이 더욱 굳는다. 옛 어른들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 땅은 위에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서울 시민의 사랑을 심어서 송영길 당선이라는 열매를 확실하게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용산 졸속 이전으로 인한 서울시 농단, 여기서부터 서울 시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임무가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송영길 후보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우리는 같이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무능은 11년 전에 이미 다 증명이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무책임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의 미래와 서울 시민의 재산권의 악재인 이 용산 이전에 대해서 침묵하는 일, 이런 무책임한 후보에게 서울시를 4년 동안 더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는 꼭 이겨야만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11년 전에 이미 무능이 다 드러났습니다. 무상급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안전 비용을 아끼는 바람에 그 유명한 광화문과 그리고 강남역에 오세이돈이 일어났습니다. 서초동에서 산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서민들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바람에 용산 참사도 일어났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SH 재산까지 여기 투입했던 세빛둥둥섬 부도가 나섰습니다. 용산의 철도청 부지 민간 개발한다고 111층 짓겠다고 한강 레상스 만들겠다고 거기에다가 배가 정착하는 항구 만들겠다고 32조 원을 키웠습니다.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는데 2년 뒤에 파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파이시티 특혜는 또 어떻습니까? 이미 11년 전에 그야말로 서울시의 재산을 제대로 못 지키고 무능했던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눈치만 봤습니다. 그 눈치 행정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 겉멋만 번지르르한 시정, 이것을 바꾸고 서울 시민의 삶을 정말로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서울시장이 꼭 필요합니다. 송영길 후보님, 서울시장에 당선되셔서 서울 시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이라는 도시는 전국적으로 보면 또 아니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러움을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종류와 크기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불안에 떨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 돌봄 불안, 노후 불안, 여러 불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들을 해소해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승리해서 서울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동민 시당위원장님, 박홍근 원내대표님, 그리고 49개 우리 서울지역 국회의원님, 지역위원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입법 과제를 눈앞에 두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나오는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근데 끝까지 저와 함께 경선을 끝까지 마무리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진애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중간에 경선을 포기하였던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도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우리 정봉주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정치 인생을 이제 총괄 정리해서 이 임무에 투여한다는 그런 각오로 나서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 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한 공감이 부족했던 점 지금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었지만 정성을 다해 많은 의원님들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서 잘 포용해서 원팀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저력은 논쟁이 있더라도 하나로 공식적으로 의사가 결정되면 하나로 또 무섭게 결집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을 지켜온 힘과 저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며칠간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보면 많은 우리 지지자 시민들이 손을 잡아주면서 텔레비를 보지 않습니다. 정말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장이 무너집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함께 모여서 0.73%짜리가 모든 권력을 전행하고 독단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를 우리 민주당이 정말 승리해서 함께 국민 통합을 이루고 윤석열 정부에도 좋을 수 있는 그러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뛰겠습니다. 어제 제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을 50조 추경을 하겠다고 대선 때 얼마나 말을 했습니까? 1,000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그건 믿고 찍어줬다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어제 제가 서울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상공인들 말씀이 이게 우리가 줬던 400만 원 빼고 60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선별 지급을 한다고 해서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약속대로 추경을 해서 차별 없이 1,0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이라도 반드시 지급하도록 당에서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끝까지 안 된다면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제가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가 출마하면서 했던 지금 이 두 개 공약은 하나는 UN 아시아본부 제5본부를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내고 서울을 안전하게 만들고 2만 개 국제관계 일자리와 10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다. 이것을 발표했고 두 번째는 부동산의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 지원이라는 세 가지 축을 우리 당과 긴밀히 협력해서 종부세 1인 1주택은 사실상 폐지시키고 양도세 부가 유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제 완화 문제는 당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있고 지금 여야가 다 대표 발의되어 있는 도심 재개발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종상향 4종 500% 만드는 법안 또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고 제가 준비했던 누구라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집값의 10%만 있으면 10년 동안 3% 이하의 저렴하게 이자로 살다가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집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시켜 내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발표했던 공약을 의원님들께 소개드리자면 우리 서울 시내 84만 명의 소상공인 중에 자기 상가가 아니라 임대해서 사는 상가가 80만 명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환산시켜 보니까 평균 3억 5천만 원인데 80만에 3억 5천 원 합하면 280조가 됩니다. 이번에 평균 조달 금리가 6%인데 이거를 누구나 보증을 통해 3%로 완화시켜 내겠습니다. 누구나 보증 상품이 다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조 원의 이자 조달 비용 감면 효과로 1인당 1,300만 원이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출발이지만 기동민 시당위원장님과 함께 선대위, 통합선대위를 구성하고 각 지구당 49개를 돌면서 당원들과 만나고 또 시민의 아픈 현장을 가겠습니다.
어저께는 동자동 쪽방촌을 쭉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세운상가 상인 대책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구석구석 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용해서 우리 당과 협의해서 제도개혁은 제도개혁대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반드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족한 저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해 주신 윤호중, 박지원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우리 기동민 위원장님과 49개 지역위원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이 무거운 소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의 길, 성령길, 이기는 길, 성령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의 길, 성령길, 이기는 길, 성령길.